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한 일이 있었죠, 시장에. 일단 코스피도 장중에 역대 최고치 일단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가로는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딱 붙여가지고 마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쪽에서는, 이거 연결 선물인데요. 연결 선물은 종가상으로도 449.95 역대 최고치 갱신을 했습니다. 이전에 역대 최고치가 448.10이었거든요. 근데 연결 선물은 일단 선물 쪽에서 먼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확보해 준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차트가 뭐냐 하고 한마디로 얘기할 때, 차트라는 것은 시장의 심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심리라는 것은 벌써 이제 날아가는 거죠. 굉장한 매수 심리가 있는 거고, 뭐만 트이면은 위쪽으로 가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십시오. 코스피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올라가는 동안에 꾸준히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심리가 계속해서 살아있고 올라가면서 매물을 이겨내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았다는 소리죠. 파는 사람들은 이제 역대 최고가 부근에 왔으니까 뭐 차익 실현에 나선 거고,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사주면서 위쪽으로 지금 가격이 끌어올려진 거니까 상당히 지금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어제하고 오늘 올라온 거는 분명히 이제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뭔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겠고, 오늘 올라온 것도 결국에는 이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양도세와 관련된 발언을 할 텐데, 근데 지난번에 나온 이제 세법 개정안에는 10억으로, 지금 현재 50억인데 이걸 10억으로 줄이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50억으로 그냥 유지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하에 이제 올라온 거죠. 그렇다면은 이틀 정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사실 이제 유지한 것은 거의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의 얘기를 하면은 내일은 약간의 음봉이, 그렇다고 뭐 여기서 꺾인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는 살짝 쉬어가는 형태가 가능해진다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50억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100억으로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잖아요. 늘리겠다라고 뭐 이런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50억과 10억 사이 절충안을 발표한다, 뭐 한 30억 정도로 절충안을 발표한다 그러면 이건 시장에 실망감을 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발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재료 노출성으로 이제 조금 쉬어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 이제 아마도 이제 웬만하면 쉬어갈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음봉 좀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이 방향성이 이제 신고가를 일단 냈어요. 코스피도 뭐 내일이면 신고가 일단 나올 것 같은데, 신고가를 낸 이후에 이 방향성이 지속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봐야 됩니다. 이걸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시장이 신고가를 내면서 랠리를 가져오게 될 텐데, 그 가져오는 배경에 뭐가 있을 거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실적과 그리고 유동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고가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아무 변동이 없죠. 반도체가 이끌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변화가 없이 계속 좋습니다.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또 뭐 중간중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가 또 장비 반입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터지지만은 다 해결들이 되고 완화되고 이러면서 그 실적 전망은 하이닉스는 또 그저께 리포트 나왔는데 실적 계속 좋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실적 쪽은 이건 오케이다. 그럼 이제 유동성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유동성도 중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걸로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번에 9월 달에는 일단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확률이 100%예요, 100%. 금리 인하 안 하겠다가 0%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선물 시장에서 그 정도까지 배팅을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FMC가 금리 인하를 안 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대혼란이 초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고용이 그렇게나 안 좋은데 파월의 7월달 금리 인하를 안 한 이유가 고용이 좋아서 안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고용이 그렇게나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금리 인하를 해야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할 겁니다. 그 기대는 갖고 있어요, 시장이. 그리고 그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추가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이건 이제 파월의 입에 달려 있는 거죠. 파월이 어떤 멘트를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이제 있을 텐데, 근데 이제 파월이 추가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때 장애물이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이제 물가죠. CPI죠. CPI가 만약에 엄청나게 좀 높게 나와버린다면은 파월 또 쉽사리 또 추가 금리 인하 얘기를 못하게 될 겁니다. 경기가 아무리 나쁘고 고용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은 이거 금리 인하 하기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CPI 이번에 발표되는 내일 모레죠. CPI의 중요성이 이번에 그 무엇보다도 크다. 지금 이제 헤드라인이 YOY로 2.7%가 지금 예상치인 것 같아요. 가령 이제 3.0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파월이 금리 인하를 발언을 못할 것 같죠. 그러니까 한 3.0 나오면은 시장은 그걸 예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매물이 한번 나오게 될 거예요. 2.7 정도 나오면은 어떠냐? 2.7이나 8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건 좀 애매하죠. 이러면 또 고민을 해야 돼. 파월이 2.7, 8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또 물음표를 또 달아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은 또 쉽사리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2.6이나 5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이거는 파월이 이거는 당연히 금리나 추가 금리나 얘기하겠구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민감도가 시장에서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계속 이 구간에서 여기서 지지부진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은 한번 올라가서 신고가를 타진을 할 것이다. 신고가를 타진을 할 때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뭔가 이번에 벌써 어제부터 무슨 얘기 나오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파월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대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좋을 때 오히려 약간 주식 비중을 좀 줄여 놓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확인했더니 좋은 쪽으로 풀리더라 그러면은 또 주식 사면 되니까, 주식 사는 거는 정말 고민이 없어요. 타이밍이 안 오는 데가 없고요.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날아가도 살 주식이 없어서 고민이 되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못 살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는 구간,
또 이제 허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더 먼저 해주는 게 좋다. 시장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것만 풀리면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일단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약간 좀 오늘 같은 날 제가 뭐라 그랬지? 약간 김새는 듯한 발언인 듯 싶지만 이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벌써 한 2주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던 얘기 하는 거고요. 제가 예상한 여러 가지 환경들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략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반도체 안 볼 수가 없죠. 반도체는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삼성전자가 이런 지붕 뚫기가 나왔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삼성전자의 자리가 변한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이 밑에서 놀다가 위로 올라왔다는 거, 거래량이 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삼성전자에 조금 탄력이 붙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환경만, 이번에 CPI와 그리고 금리 부분만 좀 도와준다면은 다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면서 위쪽으로 쭉쭉 뻗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당연히 반도체 전체적으로 좋을 거고요. 하이닉스도 제가 올라올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이 좋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밑에 사신 분들은 조금 비중 축소를 해주면은 하나의 요령이 되겠죠. 예,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의 비중 축소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뭐 이제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뭐 종목들 뭐 TLB도 많이 날라가고 또 뭐 솔브레인 이런 종목도 원익 IPS 뭐 다 뭐 반도체 중에 지금 뭐 안 좋은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반도체는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지금은 이제 다들 뭐 그 등락 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하반기에 역시나 주도 섹터다. 이제 증시 환경을 둘러싼 그 금리 인하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은 반도체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고 증시를 이끌게 될 테니까 반도체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력기기 쪽이 또 좋았죠. 전력기기도 제가 계속 모멘텀 살아있다 계속 말씀을 드린 섹터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오늘은 이제 유럽 쪽에 또 뭐 시장성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LS 일렉트릭도 지난번에 수주권이 있었고요. 수주권 있을 때 제가 사자 그랬죠. 당연히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올라오고 있고, 효성중공업, 이 세 개의 종목, 여기에다가 플러스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좀 시총 작은 종목, 사질전기까지 제가 4종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은 계속 가지셔야 되겠고, 단지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기는 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죠. 안 갈 때 잡아놓고 올라갈 때 즐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쪽이 오늘 이제 움직였는데, 오늘은 보면은 이런 선사들은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선사들은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오늘 뭐 살짝 빠진 듯 싶고,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살짝 조정받았습니다. 대신에 뭐 세진중공업이라든가 케이프라든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오리엔탈전공은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크게 나셨네요. 더블 이상 나셨네요. 그래서 오리엔탈전공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이런 기자재 업종들이 이제 그동안의 선사들에 비해서 주목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상에서 지금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지금 중소형주들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중소형주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동안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주 가지신 분들은 기술적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최소한 5일선 깨지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마냥 뭐 지금부터 또 뭐 100%, 200%갈 종목들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부터는 매도 자리를 잘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그러다 꺾이지 않는다 그랬죠. 조선 쪽은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확 꺾이지는 않는다. 단지 가다가 쉬다 그러기 때문에 쉴 때 사가지고 또 대형주들도 또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쉴 때 사서 오를 때 많이 오르면은 또 팔아주고 이런 방식의 트레이딩이 계속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조금씩 올랐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또 오르고. 그 방산주들 제가 박스권 매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밑에 사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매도할 자리네요. 내일쯤에 가지고 또 팔아주고 신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건 가져가라 그러고 아니면 좀 비중 조금만 남겨놓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방산주, 조선주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왜 논리가 그거잖아요. 모멘텀이 살아있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라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히 꺾이질 않는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못 간 다음에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조정 받을 때 사놓으면 또 올라오겠구나. 굉장히 쉽죠. 예. 그래서 조선주나 방산주는 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방산주들도 오늘 조선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시총 작은 애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방산주들도 시총 작은 쪽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뭐 사면은 벌써 날라갔죠. 예, 상한가 돼 있으니까 뭐 얘는 이제 그만이고. i3 시스템 같은 종목 있죠. 예, 조정받고 나서 실적 때문에 지금 밑에서 기고 있습니다. 또 풍산이도 있고, 뭐 S&T 다이내믹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 시총 작은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때다. 지금은 이제 저런 종목들 끌어당기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또 로봇주들 볼까요?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고개를 딱 세웠죠. 예, 그러니까 로봇주들은 분명히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컨센이 형성이 되면은 로봇주들은 안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로봇주는 유동성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죠. 앞으로 2027년도가 하나의 이제 그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제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5년도죠. 하반기. 그렇다면 로봇주들은 내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후년도의 시장 성장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또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반등은 올해 하반기에도 나올 수가 있다. 그 유동성 장세가 되게 되면 로봇주들 안 움직일 수가 없죠. 로봇주들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좀 한 두세 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두세 달간 안 가니까 되게 지겹죠. 근데 언제 출발할지 이것까지 맞추긴 좀 힘들지만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하반기 때 움직일 종목이니까 로봇주들은 계속 눈여겨보시고요. 뭐 로봇주들 고를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본이 탄탄하거나 아니면은 기술력 부분에서 아주 독보적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고르자.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본이 탄탄하죠.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아주 출중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로보티지는 뭐 단기 트레이딩 형태로 하면 될 것 같고 레인보우는 사놓고 그냥 들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오늘 또 금융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은행주들도 올라왔고 키움증권, 증권주들도 올라왔죠. 은행주들과 증권주들은 이제 이번에 올라온 게 배경이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양도세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식시장에 좀 친화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이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만일 내일 그 부분에서 재료 노출성 움직임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쪽 금융주들 쪽에서는 조금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증권주들은 지금 너무 많이 날아갔는데 또 쉴 때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번에 쉬게 되면은 이제는 배당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 보통 배당 투자는 10월, 11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쉬게 되면 한동안 쉬다가 뭐 한 10월 중순이나 11월 정도부터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겠죠. 자, 시장은 뭐 오늘은 웬만한 섹터들은 다 올랐지만은 이제 조금 특징주를 좀 봤고요. 전략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CPI를 좀 확인을 하고 또 파월의 그 CPI가 좀 뭔가 좀 안정적으로만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뭐 이제 아주 좋지만 CPI가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애매하게 좀 나온다면은 파월이 그것을 또 어떤 식으로 요리하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해가지고는 조금 주식을 조금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방식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데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가령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장이 주식시장 전체가 다 좋을 걸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가령 이제 금리 인하 문제 때문에 가령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시장도 이번에는 같이 쉬게 될 텐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내일 만약에 이 부분이 돌파가 된 이후에 쉬게 되면은 그러면은 돌파가 안 돼가지고 쉬는 거랑 참 많이 달랐던 거예요. 여기서 쉬는 거하고 돌파가 된 이후에 쉬는 거하고는 이게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의 심리가 살아있는 걸 확인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쉬더라도 또 반등이 나오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그런 부침들을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면서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별 문제가 없다면은 시장은 당연히 반바지라고 부르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또 이제 이끌게 되겠죠. 반도체야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고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가 이번에도 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많이 올라온 이유는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 하게 된다면 바이오 섹터가 또 코스닥을 또 이끌게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도 또 보셔야 되겠고. 2차 전지는 지금 리튬 가격 때문에 이제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리튬 가격도 이제는 단기 바닥을 또 만들고 이제 반등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또 올라올 걸로 보고 또 시장이 코스닥이 오늘 보면은 이제 코스피보다 조금 약했는데 코스피가 먼저 가지고 코스닥이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동력은 없다. 하지만 코스닥에 가게 되면은 올라간다 말씀드리죠. 코스닥의 반등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또 올라갈 걸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바지 계속 보셔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이라든가 증권 이런 종목들 안 볼 수가 없겠죠. 또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엔터주들이죠. JYP 엔터가 박진영 씨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 같은 날 좀 매물을 좀 맞을 수가 있겠죠. 엔터주 중에 저는 이제 탑픽을 하이브로 봅니다. 하이브는 지금 이제는 가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방탄소년단 다시 또 이제 복귀에 대한 얘기들이 또 이제 솔솔 나올 때가 됐죠.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이브가 또 출발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도어 문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CEO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안 가고 있을 때 이게 지금 매수의 절호의 찬스일 수가 있습니다. YG엔터 보세요. YG엔터 블랙핑크 때문에 갈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때예요, 이때.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그때가 6만 원 아래 아닙니까?
많이 날라갔죠. 예, BTS가 블랙핑크보다 폭발력이 더 있으면 있었지 폭발력이 적은 그룹이 아니지 않습니까? BTS 복귀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폭발력이 있는 사건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이외에도 이제 화장품 종목 같은 경우에 화장품이라든가 또 카지노 있죠. 국경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이제 움직일 때가 됐죠. 지금 어제 오늘은 이쪽들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제 다른 쪽들이 움직였고 뭐 세법 개정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지만 안 보일 때 안 보이는 종목들을 잘 봐놔야지 맨날 가는 종목 갈 때 그 가는 종목들만 쳐다보면은 돈 많이 못 봅니다. 안 갈 때 쳐다볼 수 있어야 되죠. 자, 어쨌든 CPI 좀 잘 지나가면서 시장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길 좀 바라봅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